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접하면서 귀를 사랑하게 됐고요. 또 거기서 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귀를 치료하고 수술하고 도와주는 멋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비인후과 학회에 보면 이과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귀의 전문가시죠. 거기에 학회장으로 계십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그런 멋진 분, 제가 존경하는 분을 모시겠습니다. 바로 최재영 교수입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토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노래 못하는 베토벤입니다. 근데 베토벤이요. 네. 청학장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베토벤이 네네네. 운명교향곡 지을 때부터는 거의 못 들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베토벤이 어떻게 작곡을 할 수 있었느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진동으로 느끼는 거는 남아있었다고 해요. 피아노에 이렇게 턱을 대고 진동으로 소리를 들으면서 작곡을 마지막 말년에는 했다고 하는데 그때 더 명곡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죠. 근데 안타까운 게 지금 베토벤이 있었으면 교수님이 그렇죠. 수술했으면 그냥 정상적으로 했을 텐데. 그러니까 더 명곡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난청도 요새는 너도 DNA를 통해서 미리 좀 추정을 할 수 있지 않나요? 태어나자마자 생기는 난청은 2명 중에 1명이 DNA가 증상이 됩니다. 요새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이 아이가 난청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알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태어나자마자 제가 잘 관리를 해줘가지고 뭐 인공호흡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요새는 뭐 정상인들처럼 살 수 있으니까. 바로 발견한다 그러면 거의 정상이랑 똑같겠네요. 그럼요. 요새 길거리나 그 지하철 같은 데서 수화로 대화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못 봤죠? 요새는 태어나자마자 그 난청 치료를 하면 전부 다 정상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만든 우리 장본인이 심 사장님이십니다. 그 농담을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인공호흡이라는 걸 처음으로 들여와가지고 많은 의사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그걸 보험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정말 훌륭한 역할을 20년 동안 해오신 분이라서 저도 의사지만 그 다른 의사들보다 더 존경하는 진짜 귀사남이십니다. 귀사남이시고 저는 기못남입니다. 아니 왜 기못남이에요? 기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기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서.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면서요? 네, 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듣고 만약에 못 들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나 아주 간단하게 제가 자료 몇 가지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이비인후과 의사가 여기 있습니다. 금파 홍석후라고 하는데 홍남파 작곡가의 형입니다. 같이 음악을 또 했었어요. 그런데 그 홍석후 아버님이 너는 의과대학 가라 의사 되라 해가지고 억지로 의대에 오면서 가장 음악하고 관련되는 과가 뭐냐 해봤더니 이비인후과다. 심 사장님이 말씀하신 헬렌 켈러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헬렌 켈러는 기자가 짓궂게 만약에 하나님이 하루 동안만 기회를 줘가지고 보는 거나 듣는 거 둘 중에 하나만 허락하면 뭘 택하겠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망설이지 않고 듣고 싶다. 웨이서부터 고막, 달팽이관, 4가지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을 같이 보죠. 자, 우리 사람 고막입니다.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면 고막이 이제 진동을 하는데요. 이 고막 다음에 진동을 하면 이소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소리를 전달을 해줍니다. 달팽이관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이 이소골들이 소리를 크게 해주느냐? 고막이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리를 모아준 다음에 여기서 지렛대 역할을 해서 아주 소리를 크게 해주죠. 그 다음에는 이 진동이 달팽이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움직임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책들을 진동을 시키면 이런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고막으로부터 이렇게 소리가 쭉 전달이 되면 이런 진동이 이 안에서 생겨서 소리를 듣게 되죠. 이렇게 소리가 진동을 하게 되면 이 달팽이관에 있는 유모세포들이 이 흥분을 하면서 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주 큰 소리가 들어가면 가끔은 이렇게 이 유모세포가 죽어가지고 난청도 생깁니다. 난청 다 없으시죠? 네. 진짜 없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요 4천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요 소리 다 들리시죠? 네. 8천 한번 눌러봐 주시죠.
이것도 다 들리시죠? 12,000 한번 눌러봐요. 들리세요? 들리시는 분? 오, 들리죠? 이 12,000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듣지만. 저도 안 들리거든요. 8,000까지만 들리고. 이 나이가 들면 이 높은 음부터 소리를 못 듣게 됩니다. 17,000 한번 눌러봐 주시죠. 들려요? 아무도 안 들리죠? 근데 중고등학생들은 다 듣습니다. 모기나 이런 벌레들은 한 3만 헤르츠까지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켜놓으면 사람은 못 듣고 모기들은 많이 가는데, 일본에 가니까 아까 한 15,000 정도 되는 주파수를 크게 틀어놔요. 어디서 틀어놓냐면 청소년 금지구역에서. 청소년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들은 못 듣는 거죠. 아까 저기 12,000 못 들으셨으면 난청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12,000은 한 50대까지 들을 수 있고, 8,000은 60대까지 들을 수 있고, 4,000은 80대까지 들을 수 있고, 평균적으로 12,000 들으셨던 분은 상당히 귀는 젊으신 편인 거죠. 그런데 이제 난청이 이제 다른 질환하고는 달리 자기는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만 불편하지. 난청이 있다고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회사의 중역인데 대화는 다 됩니다. 그런데 회의 때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목소리 작다고 짜증내고 좀 크게 얘기하라고 그러고, 이미 큰데 성격이 사나운 중역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검사를 해보면 이 정도 난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고주파 쪽만 못 듣게 되죠. 이런 분들이 난청이라는 걸 이해시켜주는 게 아주 힘든 일이라서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꼭 난청 검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중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주 제가 매시고 네. 이제 그 귀에 대한, 아니면 우리가 그 난청에 대한 그런 네.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저희가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10%가 난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이어폰. 이어폰을 24시간 요새 그러니까 난청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이어폰 끼고 있으면 난청이 생기거든요. 그 헤드셋은 조금 낫고, 그런데 4시간 이하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